원격 교육을 위한 저작권 안내사항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구사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에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2020학년도 살레초중학교 1학년 진로 자율활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7차시 수업이고요. 우리가 6월 10일 날 계약을 해야 하니까 오늘이 왠지 마지막 원격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차시여야 할 텐데 마지막 차시가 되지 못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6월 10일 날 아마 계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이번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는 쭉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학교에 원래대로 정해져 있는 수업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매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뭐 2반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수업 맞춰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수업은 여러분들 그렇게 6월 10일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연계해 볼게요.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안녕 살레시오. 안녕 시모님 해야겠죠. 여러분들은 네 좋습니다. 인사했으리라 생각하고요. 어제 한 친구 이렇게 만났는데 중학교 1학년 친구 한 친구 만났는데요. 안녕 살레시오 하니까 자기도 안녕 살레시오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안녕 살레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안녕 신부님이라고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 전부터 이제 중학교 3학년 계약했고 그리고 6월 3일 날 2학년 형님들 계약해서 학교에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오는 길이 편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원격 수업이 적응이 되었고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원격 수업 만드는 거에 적응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쏙 그러니까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여러분들도 형님들도 집에서 좀 편하게 좀 있다가 다시 학교 나오려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도 못하게 하고 야외활동도 못하게 하니까 더욱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를 좀 더 잘 미연에 잘 방지하면서 서로 간의 접촉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접촉 최대한 멀리하고 피하면서 빨리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다시금 체육 시간도 재개가 될 것이고 다시 이동 수업도 재개가 될 것이고 단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재개될 것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코로나 예방하는 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3학년 형제들 또 생일 맞으면 축하한다고 호명했을 때도 1학년 아직 생일자가 아직 조삭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죠? 생일도 모르죠 지금. 긴 시간 몰랐던 거를 남은 2년 반 이제 올해가 오늘이 6월이니까 6월, 7월, 8월 8월 후반부 9월, 10월, 11, 12, 1월 15일 날 방학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반 정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야 되고 3학년 올라가야 되니까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좀 진하게 알아나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다시금 또 되새겨 볼까요? 빨리 계약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 안전을 위한 수칙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노력합시다. 마스크 착용, 외출 후 반드시 세면과 손 씻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람도 많은 곳에 가지 않기. 매일 아침마다 온도 체크하고 있죠. 35도가 넘으면 1339 선별진료소 연락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등교할 때는 등교하는 날이 계약이 되면 35도 너무 등교 안 하시면 돼요. 오늘의 생각거리 4화입니다. 동영상을 하나가 아니죠. 동영상 3개인데요. 짧은 거 아주 30초 한 번에서 한 50초 정도 되는 3개의 영상 3개의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스토리로 진행될지 예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소는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3개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예, 제가 바로 플레이 해드릴게요. 복사 안 하셔도 되고요. 짧은 새 영상 연결해서 재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남몰래 숨어서 쓰는 나쁜 말.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없는 말은 인터넷에서도 하지 마세요. 쟤 아직도 SNS 하냐? 자기가 연예인인 줄 알아봐. 관중이야 관중. 걔 우리 그냥 하는데 땅값 떨어질 듯. 나 정희주랑 동창이었는데 걔 일진이었음. 인성 쓰레기네. 왜 사냐? 그것도 얼굴인데? 모니터에서 꺼져주세요. 자살 각인가요? 악플, 글로 하는 살인입니다. 충청대학교 공익광고협의회.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시대의 인터넷, SNS를 떨어뜨려 놓고 삶을 살라고 하면 정말 하루 편히 지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스마트 기기들, 내 손에 스마트 기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다면 좀 불안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들이 중요한 역할과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다 연결되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많고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많은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안에 잠식되고 있는 그런 사이버 연결고리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버 세계, 이 사이버 대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시켜놓는데, 사이버 세계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유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눈빛,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눈빛,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책을 가지고 다녔죠. 사전, 이런 거, 전과, 백과사전, 이런 것들을 보셨어야 해요. 가방을 들고 다니거나.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놀랄 정도로, 놀람을 더할 정도의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두가 좋은 기능이 되는 방향도 있지만, 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그리고 정말 인터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방향, 악기능도 있다는 거죠. 순기능도 있는 반면, 반대로 악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우린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종류 중에 오늘은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악성 댓글, 악기능이죠. 악성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막 댓글을 달려고 하니까 수심을 느끼고 있고 나와서 막 댓글을 달고 있어요. 손을 막 댓글 달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았듯이 내가 했던 댓글 누군가에게 목숨을 잃게 하기도 합니다. 예, 간접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하는 칭찬, 좋은 댓글은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춤추게 하는 거죠. 신나게 합니다. 네, 우리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댓글을 쓰고 있는지, 나의 댓글이 악인지 아니면 선인지 잘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범죄가 되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뭐 추모터 낙심 댓글에 집단 고소해서 범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도 해요. 왜냐하면 댓글을 달다 보면 댓글 속에 그 명예훼손 거리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훼손, 뭐 사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거죠. 모욕 이런 것들이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접적인 살인 행위가 될 수 있고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좋은 댓글, 악댓글이 아니고 좋은 댓글을 남기는 습관을 가지면 좋아요.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는 길, 이 길을 찾는 거, 나도 성장, 너도 성장 하는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각자 모두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나무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약점을 존중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약점도 존중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댓글 달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글을 달 때, 글을 달거나 뭐 코멘트를 하거나 아니면 카톡에서 대답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인심을 깎아내리거나 공격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댓글, 그러한 글, 답글 그렇게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복습해 보겠는데요. 5.18 40주년 하면서 이 2시간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시간은 역사적 배경을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진실, 왜곡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5.18 역사적 왜곡이 오랜 시간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제 5.18 정신이 멀리 홍콩, 지난번에 홍콩에도 지금도 뭐 시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이 거기서도 불려지고 했어요. 홍콩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천착되고 있음. 이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5.18 정신인 거죠. 정신을 잊지 말아야, 특별히 여러분들 광주에 사시니까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과제에 대한 충분한 보충 설명이 필요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카디오 뉴스라는 과제를 내드렸는데 어렵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뉴스 만들기 어려우셨다면 영상이나 그림으로 되는 스토리텔링이 되려면 이렇게 하자. 한번 찾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스토리텔링이 되고 카드뉴스를 만드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나만의 한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다양한 시선. 그 중에 나는 하나, 바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것인지를 단계불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선택하고 이번에 그런 것도 해야겠다, 카드뉴스를 만들어야겠다, 주제를 잡는 거죠. 두 번째, 주제를 정했다면 그 주제의 중요한 소스 몇 가지가 있는지 뽑는 거죠. 예. 어떠한 주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주제에 해당하는 소스들을 1번부터 쭉 나열을 해놓는 거예요. 2번까지 이렇게 뭐 3, 4 이렇게 좀 나열해 놓는 거죠. 이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스토리를 만드는 게 바로 카드뉴스의 핵심이에요.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카드와 글만 보고 어떤 이슈인지 알게 하는 것. 이게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5.18 기념, 5.18 민주운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물리한 행진곡이었습니다. 이물리한 행진곡이 궁금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물리한 행진곡의 의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죠. 주제 이물리한 행진곡의 의인데요. 이물리한 행진곡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니까 인터넷을 뒤졌어요. 정보. 서치를 했죠. 위키에 좋은 정보들이 많았어요. 위키에 이물리한 행진곡에 대한 설명이 꼼꼼히 잘 읽어보았습니다. 몇 가지 주제를 추려봤어요.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몇 가지 주제를 추려봤는데 이물리한 행진곡 부류 뭘까? 민중가요죠. 작곡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나왔는데 작곡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 작사 작곡의 배경은 언제인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달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널리 알려진 가사는 원래 어떤 거였는지, 원작 시에 대한 얘기, 시에서 가사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왜 금지곡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풀려서 불게 되었는지, 2017년 이물리한 행진곡이 9년 만에 재창되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도 있으니까, 카드 뉴스 기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의 현대의 이물리한 행진곡을 부르는 그런 5.18 안에서의 현재의를 잘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조금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위의 순서 내용을 바탕으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엮어내야 할지 사진을 찾아내고 그 사진 위에 해당 설명을 붙이면 바로 하나의 카드뉴스가 만들어진다는 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림 몇 장의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이물리한 행진곡 9년 만에 재창되다라는 제목의 카드뉴스입니다. 한번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하고 훑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18 교육에 들어져 있는 edu.518.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 10장의 카드뉴스가 있었어요. 10장의 카드뉴스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이거 쭉 한번 여러분들 10장을 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9년 만에 이물리한 행진곡이 재창이 되는데 왜 9년 만에 이물리한 행진곡이 재창이 됐는지 여러분들 그 배경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7년 5.18 대통령 기념식에서 이물리한 행진곡이 9년 만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는 팩트죠. 다 팩트일 거예요. 근데 이건 현재 이렇게 됐다. 근데 왜 9년 만이냐? 뭐 이렇게 나중에 흘러갈 겁니다. 그동안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는 보훈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물리한 행진곡 재창을 불허하고 합창 방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재창을 하지 않았어요. 이물리한 행진곡은
1980년 5.18 당시 시민 대변인을 맡은 윤상원 열사, 우리 학교 선배입니다. 윤상원 열사와 노동운동가 박희순의 영혼의 결혼식에 의해 김종률 작곡, 황석영 작사로 만들어진 민중가요입니다. 역사가 여기 나왔어요. 이무라는 행진곡은 현재에도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의 사용처 어디서 쓰고 있는지 대표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18의 공식 기념국 제조과 재창을 약속했어요. 이물리한 행진곡이. 왜냐하면 이거는 5.18 정신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청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정권교체 이후 9년 만에 5.18 민주 묘지에서 재창으로 올려 펴진 이물리한 행진곡입니다. 그 장면이에요. 가사예요. 나중에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죠, 이건 내용. 어찌 보면 앞으로 5.18 민주화 진상규명을 위해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새 정부에 남은 숙제. 이건 먼저 국회에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일빌딩 헬기 사건 발표 병성자와 TV에 지금 전두환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 전원도 보건 5.18 정신의 헌법을 전문에 수록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5.18 광주와 민주화운동,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픈 역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카드뉴스가 쭉 나머지 흘러가기도 봤는데 대충 머릿속에 5.18에 대한 정리가 대충 되잖아요. 이물리한 행진곡에 대한 그냥 대충 정리가 되는 거예요. 깊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간단한 설명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겁니다. 카드뉴스의 효과는 매우 커요. 왜냐하면 집중된 정보를 사진을 태고 보여주기 때문에 시각을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뇌리에 기억이 많이 남고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넓은 이해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기억과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뉴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제 먼저 여러분들 5.18 그때 숙제 냈잖아요. 5.18 숙제 하면서 카드뉴스 만들기로 했으니까요. 숙제 전부 주제 먼저 머릿속에 정하시고 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빼내고 사진을 찾고 짧은 글로 핵심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도 여러분들 뭐 길게 쓰는 그런 게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정리해주면 그게 바로 여기다 사진만 첨부하고 적당한 사진을 첨부하면 여러분들 그게 카드 사진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광주시 어디 근처에서 뭐 사진말 동호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거 뭐 카드뉴스 제작하는 그런 동아리 방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자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선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면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잘 보내시고 곧 만나니까 기다릴게요. 남은 시간 6월 10일까지 남은 시간 가족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